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시 55회차 이번 주말 캐리그2 13라운드 6경기죠. 4점 차, 승점 4점 차에 몰려있는 선두권이 6팀입니다. 이 하위권은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캐리그2는 주중 경기 없이 풀 휴식을 취한 그런 주간이었죠. 첫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와 천안의 경기인데요. 두 팀의 첫 맞대결입니다. 이랜드 저희 예측처럼 김포와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서 무승부를 거둬냈죠. 경기 초반 이 박창환의 완벽한 속공 찬스, 이 상대 골키퍼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아쉽게 정확한 슈팅을 시도하지 못하면서 놓치고 말았죠. 호난과 브루노의 호흡은 좋았는데 이 김포가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벽에 갇히면서 이렇게 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원식 선수가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열일을 해줬죠. 역습 전개는 괜찮았지만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 브루노 선수를 통한 역습을 전개를 하는데 이 브루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게 되면 너무 뻔한 패턴이죠. 이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 조금 더 다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익 선수가 이 원래는 센터백이었는데 왼쪽 풀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이랜드의 허술했던 이 측면 수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는데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죠. 이랜드의 측면 수비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측면 수비를 보강해준 이재익, 이 퇴장 징계는 서울에게 굉장히 큰 전력 누수가 되겠죠. 원정팀 천안입니다. 저희 예측처럼 충북 청주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죠. 이 수비 라인이 기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천안의 가장 큰 문제인데 상대 공격수들과 1대1 승부를 했을 경우에 거의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아요. 중앙 수비 라인의 느스람이 결국 선제 실점으로 연결하죠. 이 크로스가 길게 넘어오는데 그거를 앞에 그 외국인 공격수를 앞에 두고 센터백 2명이 있었음에도 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습니다. 이 최전방 공격수 못다이 고립도 심각하죠. 공격의 해법도 잘 안 보입니다. 그나마 이 바카요코가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 PK를 얻어냈고, 근데 또 바카요코 선수가 이걸 실축했죠. 골대를 강하게 때리고 나온 걸 오윤석 선수가 이 쇄도하면서 그래도 한 골 만회를 했습니다. 거칠고 강하게 그리고 수비적인 롤을 해줄 좀 터프한 선수가 중원에서 자리를 해줘야 될 그럴 천안입니다. 이런 선수가 없다라는 게 천안의 아쉬운 부분이겠죠. 아직도 전체적으로 좀 투박합니다. 수비 라인 개선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이 천안의 느슨한 수비력이 이 서울의 브루노 이 중원에서 굉장히 활개를 칠 것 같은 그런 경기가 되겠죠. 개인기량이 뛰어난 브루노 선수가. 다만 이재익 빠진 측면 수비가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 이랜드가 어렵지 않게 승 가져갈 것 같고요. 핸디 많은 골 차이는 나긴 힘들 거예요. 천안도 요즘에 한 골씩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만큼 오버 2대1 정도 이 정도의 오버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김천과 안양인데 이 선두권 싸움이긴 한데 두 팀 모두 최근 기세가 좀 주춤했죠. 먼저 홈팀 김천은 성남 원정에서 저희 예측과 다르게 2대2 아쉽게 무승부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김지현이 전진 패스 한 방을 김민준 선수가 골로 기록한데 김민준 선수 저희가 지난 경기 분석을 할 때 이 김천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연속 경기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상대의 중원 압박에 이 전반전을 굉장히 고전하면서 뭘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후반 코너킥 실점을 했는데 이 센터백들 높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제공권 싸움이었죠. 김동현의 중거리 원더골로 다시 앞서 나가긴 했지만 이 측면에서 넘은 크로스를 세컨볼 처리 못하면서 좀 실점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최근 고정적으로 나오던 센터백 이상민 선수가 이날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렇게 가만히 혼자 서 있다가 이렇게 실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경기 출전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중원 압박에 좀 고전했던 경기입니다. 막바지 찬스를 놓치면서 승리를 놓쳤던 김천의 성남 원정이었죠. 원정팀 안양입니다. 저희 예측과 다르게 부산에게 3대0 완패를 당했는데 전반 경기 운영을 잘해놓고 후반 이 선제 실점 후에 조급함에 스스로 말아먹었던 경기죠. 이 3-5-1로 나서면서 전반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했고 이 안드리고와 야구 이 선수들이 이 선에서 호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측면 전개 플레이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크로스 타이밍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 번씩 접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다 자리를 한 후에 크로스가 올라가다 보니 이 최전방 공격수 박지용 선수도 경합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순간적인 느슨한 압박으로 이 박스 앞에서 이 선제골을 내줬고 라인을 올리면서 이 추격을 하려고 하다가 역습에 2골이나 추가 실점해주면서 이게 부산이 잘해서 넣은 골이라기보다는 이 안양 수비 라인의 미스에서 빚어진 그런 골들이었죠. 야구 선수도 이날 이 햄스트링을 잡고 교체 아웃됐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바로 출전은 힘들어 보이죠. 공격력도 약화될 것 같은 안양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에 경기력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 김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권창훈 선수가 최근에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었는데 권창훈 선수의 유무에 따라서 경기력 기복이 좀 심한 편이고 김민준 선수의 속공을 안양이 억제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중원 압박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 텐데 아마 이번 경기에는 권창훈 이영재 콤비가 김천이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중원에서 손쉽게 풀어 나오겠죠. 이 김천의 승, 핸디부,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과 부천의 경기입니다. 분위기를 살려낸 부산이죠. 부산 저희 예측과 다르게 안양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프랭클린은 선발로 내세우고 라마스를 공격 미드필더로 운영을 했는데 다만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공격 패턴을 해보기도 전에 프랭클린 선수가 부상으로 이른 시간 교체가 됐죠. 그래서 김찬 선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김찬 선수가 자기 롤을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헤딩 이 센터백들이 부산 경기를 저희가 분석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중볼에 대해서 이 센터백 라인에서 실점은 없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도 뭐 높은 타점의 수비수들이 있음에도 자꾸 상대 공격수에게 헤딩을 허용하는 이 불안함이 있죠. 라마스의 왼발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뒤집어냈고 조급해진 상대의 뒷공간 역습으로 추가골을 2골이나 더 뽑아냈었죠. 이승기도 부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뽑아냈습니다. 라마스와 함께 한다면 이승기 같이 노련하고 공격력 있는 선수가 이제 전력에 합류한 만큼 파괴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원정팀 부천이죠. 저희 예측처럼 전남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무려 후반에만 3골, 총 5골을 뽑아낸 경기였습니다. 경기 초반 한지호 선수가 상대 그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역습 상황에서 골대를 때린 슈팅을 때렸고 이걸 카릴이 리바운드하면서 선제골로 앞서갔습니다. 이 상대의 이 발리 원더골과 중거리골에 연달아 실점하면서 좀 흔들리나 했는데 상대 그 골키퍼의 미스를 놓치지 않고 추격골을 성공을 하면서 쫓아갔죠. 후반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이 골대 불운에 좀 시달렸었습니다. 그래도 닐손의 헤딩골, 이승빈 선수의 한 하프라인에서 한 50m가 넘는 골, 그리고 경기 막판 박호민 선수의 골까지 해서 5대2 완승을 거둔 경기였죠. 카즈와 최재영 이 중원 운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외국인 공격수들의 컨디션도 올라오고 있는 부천이죠. 두 팀 모두 공수 밸런스가 꽤나 안정적입니다. 기세도 두 팀 모두 상승세, 이 팽팽한 맞대결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공격수들의 폼이 올라온 이 부천이 한 발 앞서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배당과 다르게 이 부산의 패, 핸디는 뭐 부산의 마이너스 핸디인 만큼 핸디 패,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경남과 성남의 경기인데 경남이 좀 주춤했죠. 근데 이게 베스트 멤버들을 활용 안 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승리를 놓친 경남이었습니다. 경남은 안산오전에서 저희 예측과 다르게 1대1로 비기고 말았는데 전반 상대 외국인 개인기량의 수비라인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전반은 거의 내내 상대 안산에게 밀린 경기였죠. 상대 거센 공세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역습 위주로 나섰지만 이 마무리를 잘 못해서 미란징야 선수는 기대 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후반 공격진을 교체한 후에 흐름이 살아났고 모재현이 이날 굉장히 투지 있는 플레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로 동점골도 성공시켰고 이날 경남이 골대를 좀 많이 맞췄어요.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죠. 테스트를 해보는 것보다는 기존의 베스트 멤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순위 싸움에서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해 보이는 경남입니다. 원정팀 성남 저희 예측과 달리 김천을 잘 틀어 막으면서 2대 무승부를 거뒀죠. 이 초반 공세를 펼치려고 하다가 상대 전진 패스 한 방에 그냥 그대로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실점을 했었죠. 그래도 중원 압박을 하면서 많이 띄워주면서 상대를 잘 김천의 공격적인 전개를 잘 억제를 시켰습니다. 후반 초반 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 센터백 패트릭의 동점골이 나왔고 세컨볼 중거리 슈팅에 이제 추가 실점한 건 좀 아쉬웠죠. 그래도 측면 크로스 길게 넘어온 공이 이제 우당탕 튕기면서 흘러나온 거를 정한민 선수가 논스톱으로 그래도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승점은 챙기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성남 많이 흔들렸던 경기였죠. 모재현, 원기종, 카스트로 이런 주축 선수들이 선발로 나와야 될 경남이겠죠. 이 속도 싸움으로 성남을 흔들어 놓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경남의 승, 핸디무,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경기 충남 아산과 김포의 경기인데요. 수비적인 두 팀의 맞대결이죠. 먼저 충남 아산은 지난 라운드 휴식일을 취했습니다. 그만큼 주중 경기도 없었고 주말을 풀로 잘 휴식을 취한 충남 아산인데 11라운드 부천 원정에서 저희 예측처럼 2대1로 패했었는데 전반 중반 이 센터백이 퇴장당하면서 이 수적 열세
밀리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수비적으로 내려선 운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페널티킥까지 내주면서 전반 최악의 운영이었고요. 후반 롱볼 전개에 통한 이 박대훈 선수의 원더골 한 방 나온 게 위안입니다. 그래도 후반에도 PK를 내주면서 아쉽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충남 아산이었죠. 이 조윤성 선수가 퇴장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이 수비 전술을 조금 바꿀 가능성도 있는 충남 아산이죠. 운이 따르지 않았던 지난 11라운드 부천 원정 최악의 하루였죠. 원정팀 김포입니다. 저희 예측처럼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수비적인 이랜드를 넘지 못하며 0대0 무승부로 끝났죠. 이 준익류와 손석영 투톱으로 나섰고 파블로 선수가 명단 제외였는데 부상은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선수의 체력 안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실점은 없었는데 이 박청효 선수가 올해 김포의 이 실점률이 적어진 거는 박청효 골키퍼의 영입이 제일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판단 미스가 몇 차례 나왔었죠. 이 수비적으로 내려선 서울을 전혀 뚫지를 못했습니다. 후반 루이스를 투입하면서 루이스 주닝요 이 원래 투톱 체제로 바꿨는데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워낙 좋았었죠. 문전 혼전 상황에서 빈 골대 골키퍼가 없는 상황에서 이 슈팅이 상대 수비에 걸리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며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서서히 그 경고 카드가 많아지고 있는 김포입니다. 이 굉장히 거친 축구를 하는데 슬슬 조심을 해야 돼. 이게 뭐 경기 당일의 퇴장 이런 이슈도 있지만 이제 서서히 경고 카드가 쌓이게 되면은 경기 결장하기 때문에 선수 중에 두텁지 않은 김포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수비적인 팀에게 좀 약한 김포입니다. 이 아산의 스타일로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죠. 이 경기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뭐 플러스 핸드인 만큼 아산의 승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 충북 청주 안산의 경기인데 11위와 12위의 싸움입니다. 충북 청주 수비적인 운영으로 스타일을 바꾼 청주인데 지난 라운드 예측처럼 천안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이 박진성의 길고 낮은 크로스 조르지가 굉장히 오랜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조르지가 이 최전방에서 볼을 키핑한 후에 좌우로 뿌려주는 전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박진성은 후반에도 아주 롱 크로스로 홍원진의 추가골까지 2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김명순 선수가 좀 적극적인 수비를 하다가 페널티킥 내주면서 실점한 부분이 좀 아쉽긴 했는데 이날 청주가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상대가 천안이었어요. 그리고 경기장이 배수 시설이 안 좋아서 특히 박진성 선수의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서 공이 아예 멈춰서 있고 상대 수비가 대처하기도 좀 애매한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청주가 잘했다기보다는 운이 따랐던 그런 승리였습니다. 운영팀 안산은 저희 예측과 다르게 경남 상대로 굉장히 선전 펼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가브리엘 선수 확실히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개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초반 가브리엘 중심으로 이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 슈팅 정확도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전반 막판 가브리엘의 감각적인 왼발골이 터지면서 앞서 나가긴 했죠. 후반 이 경남이 공격진을 교체한 후에 수비적으로 좀 많이 몰렸죠. 그리고 경남의 슈팅들이 골대를 많이 때리면서 안산 입장에서는 좀 이 퇴장 악재도 있었고 행운의 무승부를 거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가브리엘은 확실한 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가브리엘 선수의 폼 절정이죠. 이 경남전 전반처럼만 안산이 몰아친다면 청주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도 막아서기 힘들 경기. 이 경기 안산 쪽으로 좀 기우는 경기죠. 청주의 핸디부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투표 추천드리면 이랜드와 천안의 경기는 이 서울의 승. 브루노 선수의 중원 활약을 이 천안 수비 라인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남과 성남의 경기도 경남의 빠른 선수들이 전반부터 투입이 된다면 승리할 경기고요. 충남과 김포의 경기는 이 경기는 서로 수비적인 운영 언더 이렇게 추천드려서 3경기 5.3배 추천드리고요. 고배당을 도전해 보신다면은 김천과 안양의 경기는 한 골차 승부가 예상이 되고 이 충남과 김포 경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청주와 안산 역시 청주가 플러스 1핸드를 받게 되면 무승부 한 골차 정도의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고배당 경기는 좀 소액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회차 K리그2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거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나름의 좋은 픽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